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익스터디 두목넷에서 GTQ 1급을 담당하게 될 강사 김흥식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한다맨이고요. 저는 현재 실무에서 컴퓨터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경력은 한 1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GTQ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인기 많아요. 학원에서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엑셀, ITQ 엑셀만큼 인기가 많은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쇼핑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쇼핑몰 많이 하고요. 사무직에서도 일반 OA 과목이 이제 종류가 한글, 엑셀, 뭐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런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도 사무자동화 그 프로그램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포토샵을 거의 안 쓰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GTQ 자격증도 종류가 많아요. 포토샵이나 일러, 플래시는 얼마 전에 또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런 그래픽스 자격증들이 좀 있긴 있는데 국가공인을 인정받지 못했죠. 인정받지 못하고 포토샵만 유일하게 국가공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가 경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자랑 같은데 합격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GTQ 1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아서 물론 준비 기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합격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또 수업을 좀 잘 안 들으시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하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을 빨리 하는 쉽게 하는 요령을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GTQ 1급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뭔지는 알아야죠, 그죠?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학원의 그 원운이에요. 그냥 한다면을 믿었을 뿐인데 합격했어요. 이게 저희 인트로 화면입니다. 제가, 두목넷의 정보 처리나, 뭐, 커말이나 이런 자격증들도, 인강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항상 인트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를 믿어야, 경력이 많은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면, 필요 없는 기능들은 좀 빼면서 자주 출제되는 기능들 위주로 수업을 할 건데, 그것만 해도 되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거나 그건 참 호기심이 많은 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격증 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이거 폐지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시험을 안 봅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 GTQ, 국가공인 GTQ가 바로 포토샵 시험인데요. 버전은 CS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CS2하고 CS4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시험장에 따라 여기 달라요. 시험장에 따라 고사장별로 응시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S3나 CS5나 CS6 버전도 시험을 볼 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요. 근데 정해져 있는 버전은 CS2 버전하고 CS4 버전의 한글 영문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CS4가 지금 나오는 교재가 거의 대부분이 CS4예요. 그래서 물론 CS2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제 강의는 CS4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학원에서도 이제 시험 보려고 CS5나 CS3 가지고 수업을 한 적도 있긴 한데 고사장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TQ 같은 경우는 CS2나 CS4로 시험을 보신다고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지금 1급이니까 내문항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주어진 시간은 90분입니다. 이 90분 동안에 네 문제를 다 완성해서 저장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전송하시면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경우가 좀 능숙하게 많이 좀 연습을 해 보셔야 70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합격의 지름길을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포토샵이 좀 기능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가 좀 되셔 있어야 그래야 제가 알려드리는 그 합격의 지름길이 여러분들에게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들을 잘 들으시면서 복습 위주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2급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내문항인데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돼요.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요거 1급이니까 요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비는 28,000원인데 그 이제 개별 접수하시게 되면 1,000원이 붙을 거예요. 수수료가 29,000원 정도 할 겁니다. 네, 다음요. 자, 여기가 이제 GTQ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gtq.or.kr 들어가시면은 시험에 접수할 수가 있으세요. 이게 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시고 증명사진 한 장 스캔 받은 거 있으셔야 되고요. 컴퓨터 파일로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시험은 월 말에 있습니다. 월 말에 있고요. 접수 기간이 좀 그래도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말쯤에 접수를 시작하는데 이건 일정표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접수를 누르셔서 지금 접수 기간이 아닐 텐데 누르겠습니다. 뭐 로그인 하라고 할 거예요. 로그인 할게요. 저는 단체니까요. 단체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접수 기간이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접수를 하실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시험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요 정도만 좀 볼까요? 사이트는 gtq.or.kr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접수하실 때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사진 한 장 올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접수하시려면 그 아이핀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아이핀 가입하시거나 부모님이 같이 옆에 계신 상태에서 부모님 신분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신분증 가지고 회원 가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및 급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수험번호와 성명을 작성해야 됩니다. 파일명은 이건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본인의 수험표하고 수험번호하고 빼기 한 다음에 이름 쓰고 빼기 한 다음에 문제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수험번호가 만약 1234다. 1234 빼기 한 다음엔 이렇게 써주시고요. 빼기 한 다음에 문제번호가 1번 문제다. 그럼 1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장할 때 JPG와 PSD 두 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JPG는 그냥 일반 우리가 디카로 찍는 사진 한 장이죠. 그죠? 그걸 JPG라고 하고요. PSD는 포토샵 파일인데 포토샵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를 물론 줄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JPG와 PSD 형식을 가진 파일 두 가지를 저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문제를 하셨다면 파일이 8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해상도가 얘가 좀 높은 편이고 얘는 좀 줄여가지고 10% 정도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이 얘랑 얘 해상도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빵점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에 JPG만 저장하고 PSD를 저장하지 않았다? 빵점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수험번호와 성명, 문제번호 이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전송되지 않아서 미제출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세부 조건은 영문 한글, 그러니까 이게 영문판으로 시험을 보시는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한글판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문제지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메뉴를 먼저 써주고 가로한 다음에 한글 메뉴를 써주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8개의 파일, 그러니까 2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경우는 저장 위치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장 위치는 어디다 해야 되냐면 그 내 문서에, 그러니까 지금 뭐 XP니까 XP 말고 7이니까요. XP 때는 내 문서에 GTQ에다 저장하면 되는데 윈도우 7에서는 라이브러리에 문서를 들어가시면 G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GTQ라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저장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 문서에다 저장해 놓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독관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알려줍니다. 감독관이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험 보니까, 저도 이게 GTQ 처음 나왔을 때 시험 봤는데요. 그 수험생 중에, 어떤 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시험 보러 오셨는데, 저장 위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알려달라 그랬는데 안 알려준단 말이죠. 안 알려줍니다. 감독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컴퓨터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도 안 배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관 중에. 제가 되게 많이 뜨끔했었는데, 저는 물론 잘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느 컴퓨터 학원 다녔냐 그러고, 어디서 배웠냐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준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저장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의 컴퓨터가,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불안정할 수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면. 내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꺼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먹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저장하지 않았다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장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수업하면서. 오늘 말고요. 네,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답안 문서는 지정한 경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답안을 타인에게 보내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중에 부주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에 뭐 마우스를 부시거나 뭐 키보드 버튼을 뭐 빼거나 하여튼 뭐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시험을 완료한 시험자는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수험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수험자 등록을 하시고요. 시험 시작을 누르는 순간부터 1시간 반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저장한 다음에 전송하고 시험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문서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폴더가 있어요. 그 이미지 폴더 안에 그 예제 파일들이 있어요. 예제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진을 이용해서 합성하고 효과 주고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별로 난이도에 따라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 1번 문제는 20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문제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셔야 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그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조건을 줬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채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치 등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은 픽셀 단위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눈금자 단위도 픽셀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출력 형태가 효과, 이미지, 뭐 문자, 색상, 레이아웃, 규격 등과 같게 작업하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주어진 대로 작업하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문제 조건에 서체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으로 하시고요. 영문은 아리얼로 하십니다. 아리얼 글꼴이 있거든요. 영문의 기본 글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 외에 제시되지 않은 문자 속성을 기본값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지시를 하고 있어서 글꼴이 뭐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때는 RGB 모드로 작업해야 되고 8비트로 해야 됩니다. 모든 답안 파일은 해상도를 72픽셀인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상도를 높게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각 기능별로 분할해야 되고요. 임의로 합칠 경우나 각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제할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냥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그 20점짜리예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예제가 지금 아까 그 문제 주의사항을 좀 봤잖아요. 그죠? 예제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사진들을 원본으로 써서 얘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번 문제가 좀 배점에 비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패스예요. 패스. 이 패스가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얘를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해요. 옛날엔 좀 약간 물론 시험 형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많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문제가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급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 정도는 그냥 이 패스 빼고는 껌이다. 되게 쉽다. 뭐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얘도 20점짜리입니다. 얘도 2급 시험에 한 3번?
중간 정도의 난이도 2급 시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효과를 주는 거고요. 이런 예제 파일들을 이용해서 이런 효과들을 줘야 되고, 이 문자는 옛것의 풍경이라고 써준 다음에 이런 스타일을 주세요. 그래서 배치를 좀 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눈금자가 바로 픽셀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배치가 요 앵무새 같은 요 새 한 마리가 지금 나무에 앉아 있는데, 이 새가 너무 크다거나 배치가 비슷하지 않으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는 이걸 또 그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처럼 막 이렇게 눈금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진 마세요. GTQ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4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인데 한 장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일러 작업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간격을 완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자를 조그만 거 가져가셔가지고 한 15cm 뭐 이런 자를 가져가셔가지고 대충 재시면서 눈금자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20점이에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사진들이 좀 많고요. 지시사항들이 많고 문자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포토샵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작업들이 좀 들어갑니다. 요게 문제가 몇 점짜리냐면 25점짜리예요. 됐죠? 좀 빠듯하죠, 그죠? 네, 문제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배점이 35점짜리예요. 35점짜리인데, 홈페이지 메뉴바를 제작해야 되는 건데요. 한번 완성본을 볼까요? 자, 얘는 펜툴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요 패턴이 들어가요. 패턴이라고 왜 여러분들 벽지나 왜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타일 같은 거 여기에 뭐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타일이 붙으면 이렇게 메뉴래. 이게 무늬들이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막 연속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패턴을 만들게 돼 있어요. 어렵긴 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작업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때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중간 이상 정도 하다가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하다가 그 감독관들이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뭐 5분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과감히 하던 데까지만 딱 저장하고 제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해야지 35점 다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 거는 안 한 대로 그냥 감점 처리하는, 그러니까 한 부분만큼만, 내가 작업한 부분만큼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요거 하나만 더 그리면 되는데 그 욕심내다가 저장할 시간 안 주니까 그냥 요거 빵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포토샵을 잘하는 건지 아닌지 평가하긴 하지만 우리는 합격해야 돼요. 그죠? 실무에서 잘하면 되지. 자격증은 그냥 합격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100점 만점에 우리가 90점 이상 합격이다 그러면 전 이거 수업도 하지도 않아요. 전 학원에서 이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70점 이상이면 해볼만 하다. 어렵지 않다. 완벽하게 다 하지 마. 우리 2급 시험 보면요. 우리 학원에서 2급 애들 시험 보면요. 100점으로 합격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시간 남아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급 같은 경우는 그 합격 발표할 때 제가 들어가 보면요. 전국 평균 점수가 60점대예요. 그러니까 70점 이상 합격인데 평균이 60점대라는 자체가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욕심 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다가 이걸 완벽하게 안 하고 그냥 완벽하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작업 계속 하다가 저장 안 돼서 그냥 울고 나온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때문에 깎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 애들은 많이 붙어요. 자꾸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야 믿지, 그죠? 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포토샵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포토샵 기능을 좀 배워야 돼요. 포토샵 기능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기본 기능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가시면 포토샵 책 구입하려고 한번 나가보시면 책 두께가 이만해요. 그죠? 요만하다. 그죠? 딱 맞네. 그죠? 요만해요. 너무 두꺼워. 이걸 언제다 보고 있어요. 그죠? 이걸 공부하고 GTQ 시험 보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 되지.
나중에 자격증 따고 그 실무 이제 취업하실 때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런 거 사서 그냥 라이브러리로 내 사전용으로 그냥 써먹어요. 지금 우리는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합격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시험에 나오는 기본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기능들, 몇 가지라고 하긴 좀 너무 쑥스럽고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도 포토샵을 좀 잘한다라고 할 수 있다. 요런 정도까지 제가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쭉 풀 거예요. 그러면서 힌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격이 빠릅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믿고 반드시 믿고요.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컴퓨터학원 원장이에요. 원장. 컴퓨터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남기시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두목넷에서 확인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질문 남기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학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은 못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질문을 올리시면 저도 자야 돼요. 그래서 밤에 늦게 올리시면 답변을 바로 못하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날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하여튼 답변이 늦다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포토샵 수업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